예, 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권도영의 돈을 잡아납니다. 네, 월급을 모아서 퇴사는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 집 정보는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주가 설 연휴입니다, 벌써. 아, 그러네요. 한 달 예. 다 갔는데, 권 대표님 이번 설에는 어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어디 가세요? 얼굴로 좀 때워야 되는데, 예. 다 돈으로 때워야 돼가지고, 지금 올 명절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고향이 충남 논산이고요. 예, 부모님이 네. 계룡에 계시기 때문에, 네, 계룡에 좀 내려갔다 오려고 하고, 대전에 있는 친구들 한두 명 좀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설에는 가족들이 또 모이게 되잖아요. 네. 모이면은 당연히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얘기가 이번에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 얘기 많이 할 것 같고요. 아, 이번에는 그다음에 그죠, 종교 그죠. 얘기 할 텐데 그거 하면은 싸워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의상이에요. 정말 명절에 정치와 종교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핫 이슈가 또 정치기 때문에 네. 또 이것도 맞아요. 선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됐는데 네.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좀 건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요. 시간을 가졌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이 네. 중요한 거죠, 뭐. 자, 그래서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할지 궁금한데 지금 약간 팁이 나온 것 같은데 뭐 관련된 겁니까?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1.25% 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금 올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로금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상승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올해 말 내년까지 1.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그래요?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네. 사실 주식시장에 좀 몰렸던 돈들이 은행으로 좀 이렇게 대거 이동하는 형태도 벌써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게 본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도대체 기준금리가 뭐냐라는 뭐냐.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기준금리가 뭐니라는 역시. 타이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돈 전문가답게 맞습니다. 금리가 뭐냐. 뭐니로 네. 준비하셨네요. 네, 예. 금리 상승 얘기가 이제 거론될 때마다 나오는 게 기준금리인데 정확하게 기준금리가 뭘 뜻하는 이제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을 텐데요. 예. 그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공식 용어는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모든 금리를 좀 뭉뚱그려가지고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란 것이 왜 자꾸 변동하는 거야? 바뀌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유가 뭘까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를 잘 돌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네. 지금 중앙난방을 하세요? 개별난방 하세요? 아파트니까 중앙난방 아닐까요? 중앙난방이에요? 개별인가요?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중앙난방 아파트 그렇잖아요. 보통. 네, 예. 보통. 중앙난방. 네. 막선영. 저는 개별일걸요? 개별. 아마? 네. 이렇게 뭐 잘 돌렸다 몰라요. 빼세요. 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방이 좀 추우면 온도를 좀 이렇게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과 같이 좀 많이 더운 날, 열기가 훅 올라가는 날은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온도를 잡는 것도 우리가 컨트롤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경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과열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냉풍을 좀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너무 얼어붙었다. 그러면 이제 온풍을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쉽죠? 그렇군요. 예. 네. 돈이 적절히 돌게 해서 경제의 온풍 그다음에 냉풍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경제의 겨울, 경제가 얼어붙으면 이제 네.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열기를 식혀주는 의미로서 이제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준금리는 냉난방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네. 주어진 환경에 경기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다이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기준금리가 예.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건 중앙은행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온도계를 왔다 갔다 하는 다이얼처럼 기준금리를 가지고 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다른 금리들도 연쇄적으로 오르거나 네. 내리거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조정되면서 경제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는 한 번 정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맞아요.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네. 부양책 또는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경제의 온기를 바꿔준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경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네.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1층에 법인을 상대로 하지 않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은행들에게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은행의 대출금리 네. 인하, 아니면 인상 인상이죠. 또는 예금, 적금 몇 프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다 대부분 개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거 관심 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듯이 이제 은행은 우리 개인이 가서 돈을 네. 빌리거나 아니면 돈을 맡기는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 은행이라면 이거 일반 은행들의 또 은행이 있어요. 예. 일반 은행들도 돈을 또 이렇게 빌려오거나 맞아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의 은행이 바로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라는 걸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은에서 주택담보를 빌리거나 이런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그 시중은행과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개인과 상대를 한다면 한은은 일반 고객이 아닌 한은은 일반 은행과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은행과의 어떤 거래의 기준점을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금리가 또 인상.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면 본인들도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객들에게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줄줄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군요.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은행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 며칠만 쓰고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라고 네.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옆 동네 은행, 같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기준금리로 빌리는 거고요. 옆 은행, 그냥 같은 은행인데 돈이 조금 더 많은 은행, 돈이 네. 잘 돌고 있는 은행한테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전화로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전화로 좀 더 빨리 좀 빌려줘라고 해서 콜금리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들어보셨죠? 콜금리예요? 예, 그래 콜금리.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화해서 좀 빨리 나 급 좀 필요하니까 좀 빨리 좀 빌려줘 이렇게 콜금리라고 얘기하고 예.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거를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에 돈이 좀 덜 돌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돈이 귀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채권 등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주택담보대출의 이 이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 되면 부동산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다.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맞아. 금리 너무 올라가니까 위축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금 금리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 돈을 예금 통장에만 묶여놓고 있다. 그러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서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기업은 사업자금 빌리느니 투자와 고용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네.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큰데요. 근데 기준금리 자체 하나만으로 모든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니까 예. 금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100% 연동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금리다. 그래서 그중에 기준금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준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다시 적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또 계시곤 하는데 네.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이후 넘쳐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고요. 네. 코스닥도 20년 만에 1,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증시 호황에 힘입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등장했고 이젠 재테크의 가장 중심에 주식이라는 것이 딱
길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올해는 주식장에 몰렸던 자금이 은행으로 대거 이동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많은 예상이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 네.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높고 적금 금리가 높으니까 무조건 돈을 다 일로 집어넣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가 이제는 예금 적금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저희 같은 이제 뭐 일반인들 또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가진 어떤 자산이라는 게 현금성 자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1% 한다면 뭐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보통 다 주식하시려고 하고 막 그런 건데 맞아요. 네. 사실 돈 많으신 분들이 1%만 돼도 뭐 굉장히 큰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요. 이게 적금이나 예금 이자도 보니까 꽤 이제 올라서 네. 상당히 좀 뭐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전보다. 방송안 준비하면서 제가 4.4%짜리 네. 예금 금리까지 봤으니까 그래요? 많이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도 시중은행이지만 제2금융권도 지금 같이 덩달아서 올리고 있고 네. 뭐 저도 이제 3차 접종을 했습니다만 3차 접종을 한 분들에게 또 추가 우대금리를 주는 뭐 이런 은행도 요즘에 생겨난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줄줄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특판 상품을 내놓으면서 재테크 수요 잡기에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안 보고 있어요.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 대신에 좀 예금 적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일단 빚 얘기부터 좀 하면 예. 일단은 금리 본인이 인상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싸게 만들어 놓고 너무 안타까운데 예, 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박선영 아나운서 어떻게 예. 저희 주식을 좀 책임져 드려요. 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또 너무 또 정색하시면서 예, 좋아하시면 되게 진심이네요. 정말 진심이네요. 진심이에요. 오늘 뭐 네네. 거의 녹색 경영에 네. 앞에 서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빚 문제부터 네.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반드시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1.75까지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적금 상품에 약간의 분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박선영 아나운서처럼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안정적인 채권이나 그리고 더더욱 예금 적금으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주식 얘기를 하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셨어요. 네. 진짜 한다는 거죠. 네, 혹하는 이런 성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명절 기간에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정보들 또 얻어오시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금리 인상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식 말고도 뭐 어떤 걸 약간 안정된 이제 적금 얘기하셨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저축하시면 좋지만 저축이 상당 부분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금리 올라가니까 또 연초고 하니까 저축을 내 수입의 한 절반 정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제 저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맞아요.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한도가 적어요. 예를 들어 내 전체의 돈을 다 맡기면 좋겠지만 한도도 적고 기간도 짧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금이나 적금 드는 거는 괜찮아요? 예금이나 적금이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드는 네.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주식도 좀 더 공부해 보시고 네. 우리가 또 주식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이런 예. 부분들 우리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리 인상하거나 인하되거나 좀 상관없이 네. 직장인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이제 내 통장, 내 지갑은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뭐 이런 건데 그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권 대표님은 지갑이 좀 무거우신가요? 예. 아니 저는 계속 적당합니까? 직업들 무겁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꼭 교과서나 선생님 그리고 학업 분위기 네. 그리고 오늘의 교실의 온도 그다음에 도시락 그다음에 매점의 맞아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탓해요. 보면 그렇죠? 외적인 상황. 맞아, 재테크 맞아. 못하는 분들이 주로 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를 가지고 지금리도 아닌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또 나는 돈이 안 모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기준금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지출이 커지는 원인을 먼저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좀 어떻게 아껴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네. 생각해 맞아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아나운서 함께 했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가장 연초에 나왔던 핫 이슈가 짠테크였어요. 내 소득 대비 지출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파악하고 있고 그 파악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인데 네. 어떤 분들은 뭐 은행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0.1%라도 더 주는 데를 찾아다녀야지 하고 찾아다니다가 6개월 만에 지쳐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본인 소득 대비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적금을 또 많이 들어요. 여기 은행, 이 은행, 이 은행, 이 은행 들다 보니까 적금이 뭐 한 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까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의미 없이 돈을 모으게 되면 그 적금에 든 통장의 만기, 채우면 네. 좋겠지만 만기 된 돈들이 대부분 또 0.1%에 달하는 그냥 입출금 통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체크카드 같은 거 쓰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그 수 있다. 부분,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모으는 거죠. 예. 모아서 이제 만기가 되면 기분은 좋은데 네. 이것도 어떡하지? 그러다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출 통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같은 거 한다거나 그러긴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일단은 좋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적금이 만기될 때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해야 봐야 돼요?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아니 비트코인 떨어진 거 누가 모르고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 누가 몰라요. 떨어졌을 때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시드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드머니를 위해서 일단은 내가 돈을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 상품 좋을 때 좀 모아놓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인생의 재무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우리 승재 아나운서 또 결혼하실 때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돈들이 부모님한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결혼만 하면 끝인가요? 또 사랑하면 또 아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아기를 나오면 뭐 사랑만 한가요? 3살 넘어가면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대여섯 살 지나가면서 돈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2시간씩 또 배고프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예, 돈이 많이 왼손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또 학원을 보내야 되고 또 이런 육아 더 나아가서 학비도 많이 들게 되고 네. 그러다 대학 가면 돈 들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인생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안에 재무 목표를 지금 단위, 청년 단위에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설정해 보고 예금 적금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금 적금을 내 돈에서 얼마를 떼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 소득 대비 지출을 좀 줄여서 줄인 만큼을 저축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키워드를 잡아라. 오늘의 어떤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볼까요? 예. 장안님 하대죠. 예, 키워드를 장안님 잡아라. 하대입니다. 예, 두 번. 어느 장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밀어야 돼. 이거 화제라고 지금 계속 밀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 얘기를 하고 취준생 있습니다. 위주의 예. 방송이 돼야 된다라는 네. 위에서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이제 우리 취준생들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오늘 몇 가지 준비했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주식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먼저 우량주, 그다음에 경기에 민감한 정도에 따른 분류,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분류, 그리고 예. 의결권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자금 모집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류로서 블루칩, 옐로칩,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그리고 테마주, 보통주, 우선주, 공모주, 국민주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네, 오늘 네, 한번 네, 정리해 볼 수 있는 네.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우량주에서 블루칩은 들어봤는데 옐로칩은 처음 듣거든요. 옐로칩은 뭐 블루칩이 먹는 거 같네요. 우리가 학교 얘기 자꾸 나오는데 우등생 반에 있는 애들이 이제 블루칩이라면 네. 그 사이에 조금 못 미쳐가지고 애매한 저기 친구들.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 벌금 너는 좀 아깝다. 벌금 네. 딸리는 너는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맞아요.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옐로칩, 블루칩 반열에는 들지 못하지만 네. 실적은 굉장히 양호해요. 그래서 중저가 우량주를 뜻합니다. 요런 게 코스닥 참 시장에 좋은 건데, 상장된 그러니까요. 건실한 맞아요. 중소기업 이런 네.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경기에 민감한 정도를 보여주는 경기 방어주 또 경기 민감주도
도 알아봐야 될 텐데. 말 그대로 네. 경기를 방어해서 경기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게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경기 경기 방어주는 동향에 영향을 덜 받는 기업의 주식으로 경기 둔감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경기 민감주.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심각하게 하는 것들인데 네. 특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동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철강, 그다음에 이렇게 또 팬데믹 시대에 항공, 그다음에 운수, 석유화학, 당연히 건설과 반도체 관련 주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 시장의 이슈를 포함하는 테마주인데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주 또 여러 등장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뭐 테마주, 작전주라고 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잡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잡주. 예. 네, 맞아요. 예, 이게 장기 투자할 수 그 없는 앞에 주식이고. 강아지를 붙이기도 예. 하고요. 예.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준비. 아, 그래서 네네.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고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걸 또 좋다고 하니까 테마라고 하고 누가 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더라는 된다. 걸 가지고 네. 또 올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굉장히 위험한데 요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미확인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저도 이거 한두 개 가지고 있어 봤는데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이런 것들 그렇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변 분들 중에 이제 갑자기 뭐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있다면 오롯이 재미 본 분이시고 아. 갑자기 침울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저분은 뭐가 안 됐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의결권 포함 여부에 따라 나누는 이제 그 보통주랑 우선주 개념인데 이거 좀 헷갈리다기보다는 네. 우선주는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의결권부터 좀 예. 짚어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의결권이 없이 배당만 받는 것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아, 우선주는 배당만 받는 거군요. 삼성전자는 보통주고요. 삼성전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으면 이건 우선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좀 더 많이 받고요. 네. 네. 주식 발행량이나 거래량이 보통주에 비해서 좀 적은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공모주와 국민주, 공모주 핫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핫했었는데 네. 공모주, 국민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모주는 일반 기업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공모주고요. 국민주는 우리 공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투자자를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주와 보통주, 공모주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취준생을 위한 키워드를 잡아라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끝으로 저희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어떤 주가 자기 성향에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버리시고요. 내가 또 금리 인상기에도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버리시고 공부하는 자세로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재테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